안녕하세요. 건강한 정보가 가득한 건강아이콘 36.5 홍선입니다. 요즘 단풍이 정말 절정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산행과 야외 나들이 즐기시는 분들도 참 많은데요. 10월과 11월 단풍 여행하기에 참 좋은 계절이지만 그래서일까요? 부상에도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 관절 부상에 특히나 주의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이 10월과 11월이라고 하는데요. 발목을 삐끗하는 염좌를 비롯해서요. 무릎 관련된 부상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는 시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요. 조금이라도 무릎 관절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 싶으시면 병원에 방문하시는 점 잊지 마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건강아이콘 36.5에서도 무릎 통증과 관련된 내용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무릎 통증의 다양한 원인, 치료법도 준비해놓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전화, 문자 통한 참여도 저희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활발하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통 무릎 퇴행성 관절염 하면 65세 이상의 고령층만 주로 나타내는 게 아닌가 생각하기 쉬운데 요즘은 40대에서 60대까지 중장년층에도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 환자 350만 명 중에서요. 약 20% 정도가 40대에서 50대로 조사가 됐다고 하니까요. 무릎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 싶으시면 정밀 검사 받으시고 이 빠른 시일에 치료를 받으시는 게 정답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100세 시대에 있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삶의 질을 좌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특히 무릎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걷는 데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건강할 때 지키시는 게 필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건강 아이콘 36.5 이 무릎 관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릎 관절이 내가 요즘 좀 안 좋은 것 같다.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주시고요.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는 서울전화 02-318-6575, 318-6575 전화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누르시고요.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전화 못지않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죠. 관절 분야 전문의 선생님 모셨습니다. 정재호 부장님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선생님 제가 앞서서 중장년층, 요즘은 60대까지 중장년으로 치더라고요. 네. 40대, 50대, 60대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근 40, 50대 중장년층에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관절염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는 원인은 다양한데 대개는 젊은 층에서 무릎에 부담을 주는 무리한 스포츠 활동이나 생활 습관 중에 잘못된 자세, 비만 등이 연골 손상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무릎이 아프다. 내가 요즘 무릎이 좀 시원찮다. 속된 말로 뭐 그렇게 생각이 들면 먼저 관절염이 아닐까라는 생각 제일 먼저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무릎 아플 때 들어봤던 어떤 병명 중에서 관절염이 제일 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관절염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은데 무릎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이거 하나만은 아니잖아요. 네, 어떤 것들이 그렇습니다. 있을까요? 네, 무릎 통증하면 말씀하신 대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관절염입니다. 그렇죠. 퇴행성 관절염이 무릎 통증의 대표적인 원인이지만 모든 통증의 원인이 관절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기 편하게 무릎 통증의 원인을 관절 외적인 요인과 관절 내적인 원인으로 나눠 봤습니다. 네. 관절 외적인 요인으로는요. 슬개건염, 햄스트링 건염, 측부인대 염좌 등의 질환이 흔하고요. 관절 내적인 요인으로는 관절 내에 염증이 생기는 활액막염이나 십자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 손상, 그리고 말씀해 주신 퇴행성 관절염이 대표적입니다. 그렇군요. 관절 병명, 관절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그 병명을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으로 나눠서 지금 설명을 해주셨어요. 참 이름이 좀 어려운 것들이 많아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외적인 요인입니다. 외적인 요인이라면 뭐 스포츠를 한다거나 어쨌든 활동을 하다가 다친 경우를 말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슬개건염? 네. 슬개건염도 있었고요. 햄스트링 건염도 있었고 측부인대 염좌 같은 것도 있었어요. 네. 어느 부위에 이상이 생긴 건가요? 정확하게. 네. 슬개건이라고 하는 것은 네. 무릎 앞쪽에 있는 슬개골이라고 하는 뼈와 다리뼈를 연결해주는 인대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펴주는 기능을 해주고 있습니다. 햄스트링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릎 뒤쪽에 있는 근육인데 주로 무릎을 구부려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햄스트링 건염과 슬개건염은 주로 젊은 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무리한 스포츠 활동이나 반복적인 동작 등을 자주 하게 되면
근육에 무리가 가고 염증이나 손상이 반복되면서 통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무릎에도 뭐 관절도 있고 연골도 있고 근육이 있는데 네. 슬개건염, 햄스트링 건염 같은 경우에는 근육에 이상이 좀 그렇습니다. 생긴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 경우에는 젊은 층에서 주로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치료의 경우에도 비교적 간단합니까? 어떻게 치료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슬개건염, 햄스트링 건염의 경우에는 근육을 쉬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그리고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통해서 통증과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네. 통증이 없어지고 난 뒤에는 스트레칭 운동과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서 이 햄스트링 건염이나 슬개건염 다시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근육에 좀 이상이 생긴 거니까 다른 것보다는 약간 치료 방법도 간단하다, 비교적.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외적인 요인 중에서 하나 또 있었던 게요. 측부 인대 염좌가 있었습니다. 네. 이건 햄스트링 건염과는 좀 다른 건가요? 네, 어떻습니까? 좀 다른 것입니다. 대개는 측부인대 염좌는 외상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등산이나 스포츠 활동 중에 자주 생기게 됩니다. 네. 지금 그림을 보시면 무릎 양옆에는 외측 측부인대와 내측 측부인대가 자리하고 있어서 무릎이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벌어지지 않게끔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무릎 바깥쪽에서 외력이 발생해서 안쪽에 내측 측부인대에 무리를 주게 되면 내측 측부인대에 손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주로 바깥쪽보다는 내측에 흔하게 발생하게 되는데 무릎 내측 측부인대 손상이 발생하게 되면 무릎 내측에 통증이 발생하고 붓기가 발생하고 보행할 때 통증을 호소하시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측부 인대 염좌까지 외적인 요인들 살펴봤고요. 인대 손상의 경우에는 반깁스라든지 뭐 이렇게 좀 발목을 보호해주고 대준다고 하죠. 네. 이런 경우로 좀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릎 인대가 손상이 된 경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네. 어떻게 치료를 하죠? 말씀해 주신 대로 측부인대 손상의 경우에는 기부스를 대주거나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대를 이용해서 고정을 해주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은 인대 손상이 매우 심하거나 연골 손상이 동반된 경우에는 드물게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고 방치할 경우에는 네. 인대가 늘어나서 치유가 되기 때문에 무릎의 만성적인 불안정성으로 연결이 되고 이것이 결국은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전문의 진료가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외적인 요인으로 나타나는 무릎의 손상 대표적으로 두 가지 먼저 살펴봤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전화 주시고요.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대1로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 저희가 드릴게요. 물론 무료 상담이고요. 자, 전화는 서울전화 02-318-6575, 318-6575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 샵 누르시고요. 3772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적인 요인, 손상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적인 요인에 비해서 좀 더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게 이 내적 요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많이 들어본 게 하나 있었어요. 반월상 연골 파열. 네. 이건 좀 흔하게 들어봤던 것 같은데 반월상 연골이 무릎의 어느 부위인지 좀 다시 짚어주세요. 네. 반월상 연골이라고 하는 것은 네.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데요. 무릎 뼈를 구성하는 뼈 사이에 위치하는 섬유 조직입니다. 무릎 뼈는 허벅지 뼈, 그러니까 대퇴골이라고 하는 허벅지 뼈와 정강이 뼈, 경골이라고 하는 정강이 뼈 사이에 뼈 표면을 연골들이 덮고 있고 그 연골 사이에 반월상 연골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이 반월상 연골은 뼈와 뼈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관절면의 접촉면을 증가시키고 관절 연골에 부하되는 체중이나 스트레스를 분산시켜서 관절 연골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반월상 연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무릎의 외적인 요인으로 내적인 요인으로 손상된 경우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희가 차근차근 살펴보고 있는데요. 전화 문자 통해서 참여 가능한 점 알고 계시죠? 자, 02-318-6575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요. 먼저 만나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눌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무릎 손상에 대해서 저희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등산을 좀 좋아해서 자주 하는 편인데 네, 요즘에 무릎이 좀 아파서 못 하고 있거든요. 네네. 평상시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는 괜찮은데
그 등산할 때 뭐 오르막길 올라가고 내려갈 때 좀 무릎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요즘 홈쇼핑을 좀 봤는데 네. 여기 그 무릎 보조기구가 요즘 많이 이제 홍보가 돼서 아, 많이들 네. 알고 계신데 이렇게 무릎에 착용하고 뒤에 이렇게 스프링 같은 거 달려 있어서 그게 이제 뭐 무릎 하중을 많이 줄여줘서 분산시켜줘서 네. 등산할 때나 뭐 농사하시는 분들이나 운동할 때 뭐 좋다고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하는데 네. 그리고 착용하고 등산을 좀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움이 되는지 좀 많이 궁금하거든요. 그러세요. 시청자님 병원은 한번 방문해 보셨어요? 병원은 정형외과는 아직 안 가봤고요. 그냥 한의원에서 그냥 침 맞은 정도. 아, 그러시군요. 그 정도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어디에 원인이 있어서 통증이 있는 건지는 모르시는 상태네요. 예, 정확한 거는 모르고요. 알겠습니다. 아, 한번 상담을 해드릴 텐데요. 원장님 통화를 네.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환자분 말씀하신 증상은 등산을 할 때 무릎이 아프고 무릎을 구부리고 있으면 무릎이 아프고 또 보조기구, 보조대 같은 기구들이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를 여쭤보셨는데요. 네. 첫 번째로 환자분 말씀하시는 증상은 슬개골 연골연화증이라는 질환이 좀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슬개골 연골연화증이라고 하는 것은 무릎을 구부리고 있거나 경사진 곳으로 올라갈 때 무릎 전방에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인데 네. 슬개골이라고 하는 무릎 전방에 있는 뼈를 덮고 있는 연골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등산처럼 높은 경사진 곳에 올라가는 것은 별로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되지가 않고요. 평지를 자주 걸어주시는 게 좋겠고 말씀하신 보조기구는 여러 가지 보조기구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심리적인 좀 안정감을 주고 무릎을 잡아줌으로 통증 완화에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것을 장시간 착용하게 되면 본인 근육을 오히려 약화시키게 돼서 너무 장시간 활용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슬개골 연골연화증이 지금 일단 정확한 진단은 아닙니다. 당연히 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네네. 전화 상담만으로는 의심이 된다고 하시는데 선생님 그렇다면 네. 슬개골 연골연화증이라면 네. 치료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치료는 슬개골 연골연화증의 경우에 무릎을 구부리고 있는 자세가 통증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항상 무릎을 좀 펴고 생활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허벅지 근력 운동을 많이 해주시면은 슬개골 연골연화증 증상 호전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부리고 앉아 있는 자세를 자주 하지 않는 생활 습관의 개선만으로도 상당히 통증이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도 통증이 지속된다고 하면은 가까운 병원에서 전문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궁금증이 좀 해결되셨나요, 시청자님? 예. 네. 통증이 좀 지속되신다면 병원에 가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전화 상담만으로는 저희가 아주 정확하게 진단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병원에 방문하시기 전에 가이드라인 정도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계속해서 02-318-6575, 318-6575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한 분 더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네. 무릎 통증에 대해서 저희 말씀 나누고 있거든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제가 그 2달 전쯤에 오른쪽 발을 좀 살짝 삐었는데. 오른쪽 발이요? 네. 네. 아무래도 좀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왼쪽 발로 힘을 좀 많이 주고 다녔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왼쪽 발에 조금 무리가 갔는지. 네, 지난번에 의자 같은 데 올라갈 때가 있었는데 갑자기 뚝 소리가 나면서 바로 걷기가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네. 근데 또 좀 쉬고 나니까 괜찮아져가지고 이게 그냥 뭐 가만히 냅두면 괜찮아지는 건지 아니면 바로 병원에 가봐야 되는지 궁금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상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한쪽이 좀 다치거나 통증이 있으면 한쪽에 좀 무리가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신 것 같습니다. 상담 네.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자세하게 한번 진찰을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환자분 호소하시는 증상은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무릎 관절 외적인 통증의 원인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그 무리가 가는 자세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통증 개선에 효과가 있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경과하고도 만약 통증이 지속되고 그리고 무릎에서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같이 동반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관절 내적인 원인에 의한
통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릎이 붓게 되고 통증이 오래 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가까운 병원에서 전문의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원장님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시청자님? 네, 빨리 좀 치료를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병원에 방문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네.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빨리 완치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병원에 방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지만 가시기 전에 가이드라인 정도로 내가 왜 그런지 추측 정도는 저희가 상담 자세하게 해드릴 테니까요. 전화는 서울전화 02-318-6575, 318-6575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세요. 자, 시청자 한 번 더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제 무릎이 좀 아파서 그러는데요. 네, 예, 아픈 지가 한 1년 정도 됐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더 아파요. 그래갖고 이제 병원에도 갔는데요. 네.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으셨어요? 예,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물리치료도 받고 뭐 연골 주사인가 그것도 받고 그랬는데요. 네. 가면은 조금 낫는 것 같은데 또 이제 갔다 오면은 뭐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예, 예. 그래갖고 이거 뭐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연령대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60대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으셨는데 물리치료나 주사치료만 받으셨다고 합니다. 상담 네. 부탁드릴게요. 네,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도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심한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처럼 이제 여러 가지 비수술적인 치료를 지속적으로 해주셔도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도 고려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어느 정도 심한지에 따라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있고 또 비수술적인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또 수술을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시는 것보다는 병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만약에 관절염 초기라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 뒤에서 소개해드릴 관절 내시경 같은 그런 최소 침습적인 반복도 있기 때문에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 만약에 동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도 통증이 지속되시면 가까운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1년 정도 통증을 지금 앓고 계셨다고 하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초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받아보셔도 효과가 없다면 다음 단계 치료도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무릎 통증에 대한 치료 자세하게 또 뒤에서 설명해 드릴 예정이거든요. 끝까지 방송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02-318-6575번으로 계속해서 전화 주고 계십니다. 무릎 통증이 이렇게나 앓고 계신 분들이 많구나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자,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전화 한 통 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무릎 통증이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 무릎 통증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무릎 통증이 좀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번 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어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제가 운전을 좀 장거리를 많이 하는 직업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운전을 하다 보면 오른쪽 무릎이 좀 뭐라 그래, 뻗지근하다 그래야 되나요? 그러면서 이제 불편한 감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운전을 좀 일주일 동안 좀 안 하다 보면은 네. 좀 괜찮아지는 느낌이에요. 네. 근데 이런 일이 제한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 때문에 네. 이런 휴가를 낼 수 없어서 그러세요. 그래서 전화드려봤습니다. 양쪽 무릎이 다 그러신가요? 한쪽만 그러신가요? 한쪽이 그렇습니다. 한쪽만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장거리 운전을 하면 좀 예. 심해지시고 또 운전을 쉬시면 또 괜찮아지시고 이런 일이 예. 반복이 되시는데 알겠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인지 저희가 한번 상담해봐 드리죠. 원장님 받아주세요. 네. 지금 운전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되게 무릎을 구부리고 있는 자세에서 오래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관절 연골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증상을 들어봤을 때는 일단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진단은 슬개골 연골 연화증이 제일 유력하고요.
이렇게 예. 무릎을 오랫동안 구부리고 계신 경우에는 슬개골이라고 하는 앞에 있는 뼈가 뒤쪽에 예. 있는 대퇴골과 계속 닿아 있기 때문에 연골에 예. 좀 무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세를 최대한 자주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예. 쉬실 때는 무릎을 항상 펴고 계셔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겠고요. 예. 그리고 좀 힘드시겠지만 쉬는 동안에 허벅지 근력 운동을 좀 자주 해주신다고 하면 증상이 예. 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도 통증이 지속되신다고 하시면은 예. 가까운 병원에서 전문의 진료를 받아보시고 자세한 진찰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 생활 습관 속에서 고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여지가 있는 것 같으니까요. 한번 바꿔보시고 그래도 예. 통증이 지속되시면 병원에 방문하시는 게 가장 좋은 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또 방송 함께 하시면 뒤에 치료법도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함께 해주시고요. 자, 02로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02-318-6575 서울 전화 02-318-6575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세요. 시청자 한 분 또 만나보도록 할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무릎 통증 얘기 나누고 있거든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제가 아니고요. 네, 지금 저희 딸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중학교 1학년이요? 아니요, 초등학교. 초등학교 1학년이요? 네. 네. 근데 보니까 종종 이렇게 집 아래 넘어져가지고 자기 발에 잘 네네. 넘어지더라고요. 그럴 수 그래서, 있죠. 네. 네, 제가 보니까 살짝 그냥 안쪽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렇게도 보이기도 하고요. 어디가 안쪽으로 네. 돌아갔어요? 다리가 자기 다리가? 발에 이제 애들이 가다 보면은 막, 집 아래 이렇게 넘어져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살짝 안쪽으로 이렇게 발이 돌아간 것 같이 엄마 눈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한쪽이 그런가요? 아니요, 그냥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예, 이렇게 보이길래. 네. 예, 그런 이제 걸음걸이도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1학년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제가 뭐 교정이나 보조기를 아직은 하면은 안 될 것 같다는 네. 개인적인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반드시 걸으라고 제가 주의를 주고 하는데 네. 어떻게 하면은 제가 이제 아이한테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는. 알겠습니다. 네. 전화 네. 잘 주셨고요. 네.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선생님. 네, 맞습니다. 어린 아이 때는 걸음걸이가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이런 고민하시는 부모님들 저는 꽤 봤거든요. 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이런 경우는 저희가 흔히 안짱걸음을 걷는다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네. 어린아이들에게서는 흔히 발견되는 증상입니다. 예. 대개는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고관절이, 골반 관절이 안쪽으로 내회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린아이들에게서는 안짱걸음이 흔하게 발견이 되고 커가면서 대개 뼈가 성숙해져 가면서 자연스럽게 외회전되는 방향으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네. 그냥 경과를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성장해가면서 자연스럽게 걸음걸이가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네. 그리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요. 네.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드물 뿐만 아니라 뼈가 다 성숙하기 전에는 그러한 네. 치료들을 현재로서는 대개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조기나 다른 치료 기구들을 꼭 필요하지는 않고 경과 관찰하시는 것만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간혹 가다가 드물게는 병적인 원인에 의해서 안짱 걸음을 걷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좀 지켜보시고 너무 네. 심하다고 생각되시면 가까운 네. 병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뭐 제가 지켜보는 게 아직은 선생님 같네요. 네. 네네. 일단은 아이가 네. 아직 어리고 성장이 네. 다 이루어진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네. 도와줄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생활 습관은 뭐 어머니께서 도와주시면 될 것 같고 좀 지켜보시다가 좀 네. 심해지는 것 같다. 원인이 분명히 좀 다른 데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시면 늦지 않는 시일 안에 병원에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예쁘게 잘 키우시길 바라겠고요. 자, 전화 많이 걸려오고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318-6575, 318-6575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시청자 한 분 더 만나보도록 할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무릎 통증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어떤 점 궁금하세요?
한 2년 전부터 넘어졌었는데 2년 전에 넘어지셨어요? 네, 넘어졌었는데 그 이후부터 오래 서 있으면 무릎에서 이렇게 삐걱 소리가 나더라고요. 잘 펴지지도 않고. 아, 무릎에서 소리가 나요? 네. 네.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 때 일을 하는 이렇게 좌측 무릎 앞이 후끈거렸고 아, 다리 뒤가 당겨서 걷는 것도 힘이 들더라고요. 네. 아직 병원을 간 적은 없는데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찜질은 하고 있어요. 네. 괜히 병원 가서 수술하다고 할까. 수술 말고 병원에서 혹시 치료받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전화 잘 주셨습니다. 정말 네. 많은 환자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네. 이런 고민하세요. 병원에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알겠는데 혹시나 네. 큰 시술이나 수술을 하자고 할까봐 겁을 네. 내시거든요.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화 받아주시죠. 네. 네, 지금 환자분 얘기해 주신 증상을 들어보면 통증이 좀 굉장히 오래되신 것 같습니다. 2년이나 되셨으면 통증이 좀 오래되셨고요. 네. 그리고 무릎이 다 펴지지 않는다든지 무릎이 다 구부려지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무릎 관절을 움직일 때 통증이 동반된다고 하면 이것은 관절 내 연골 손상에 의한 통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관절 연골 손상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연골 손상이 심해져서 오히려 환자분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더 큰 수술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셔서 네. 초기에는 대개는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물이나 주사 치료로도 호전이 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진찰을 먼저 받아보시고 먼저 큰 수술부터 할까 걱정부터 먼저 하지 마시고 좋은 치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수술적인 치료도 있지만 비수술적인 치료, 최소 침습적인 치료로도 좋은 치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네. 병 키우지 마시고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꼭 완치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02-318-6575 전화 계속 주고 계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고 계십니다. 전화 한 통 또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혹시 네. 무릎이 불편하세요? 오늘 전화 주셨는데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아니, 무릎은 괜찮아요.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무릎은 괜찮은데, 다리가, 네, 근데 고관절, 그쪽이 좀 아프고, 아픈 네. 거는. 그리고선 다리에 힘이 없어요. 다리에 힘이 없고 고관절 쪽이 좀 불편하시고요. 네, 거기가 좀 아픈데, 아픈 거는 거기가 좀 아프고, 네. 허리가 좀 굽었거든요. 네, 그러세요. 병원에 방문해 보셨어요? 병원에 생겨봤지요. 뭐라고 하던가요? 병명이. 근데 허리 수술을 2번 했거든요. 네. 그런데 네. 그런 이유로 일을 너무 해가지고, 근데 그냥 그러세요. 큰 통증은 없는데, 네. 허리가 굽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요. 다리 쪽에 힘이 없으시고 고관절 쪽에 네, 이상이 있는 건 다리가 힘이 확실하시고 근데 허리 수술 후에 이런 통증 호소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허리 수술한 지가 오래요. 네. 한 20년 넘어요. 네. 원장님 말씀 좀 들어보세요, 어머니. 네. 네. 이런 경우가 자주 있는데요. 골반의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에 대부분은 실제 골반에 문제가 있는 경우보다는 허리에서 기원하는 통증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다리에 힘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 들어봤을 때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허리에서 기원하는 통증 때문에 아니면 신경이 눌리는 증상 때문에 다리에 힘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마 지금 환자분 증상을 들어봐도 그렇고 무릎 통증의 원인이 있기보다는 지금 현재 얘기하시는 증상이 허리 쪽에서 문제가 돼서 골반이나 다리에 힘이 없는 증상으로 이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척추를 전문으로 보시는 그런 선생님한테 진료를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머니 말씀 중에 답이 있었던 것 같아요. 허리 수술 후에 그런 증상이 생긴 거니까 원인이 허리 쪽에 좀 있지 않나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정확한 원인은 당연히 병원에서 정확하게 받아보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끝까지 방송도 함께 해주시고요.
자, 저희 반월상 연골 파열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네. 있었어요. 워낙 많은 분들이 통증에 대해서 궁금하셔서 전화 주셔서 이제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볼 텐데요. 반월상 연골 파열, 선생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당연히 통증은 있겠죠? 네. 반월상 연골은 대개 이제 외상이나 퇴행성 변화 때문에 발생하게 되고 네.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면서 무릎이 자주 붓는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월상 연골이 무릎의 안정성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월상 연골 파열이 있을 때는 무릎에 힘이 빠지는 것 같고 무릎이 불안정한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관절 운동이 원활히 되지 않고 무릎을 펴거나 구부릴 때 통증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반월상 연골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반월상 연골 파열이잖아요. 그렇죠. 파열이면 사실 뭐 찢어지거나 어쨌든 뭔가 수술적인 치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제가 예를 들어서 반월상 연골 파열이라고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파열이니까. 하지만 반월상 연골 파열이라는 질환이 실제로는 중장년층에서 흔하게 발생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네. 파열이 심하지 않고 파열 형태가 안정적인 경우에는 비수술적인 치료로 증상이 많이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반월상 연골 파열 환자분들은 비수술적인 치료로도 좋아지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을 통해서 반월상 연골을 봉합해서 반월상 연골을 보존할 수 있는 경우와 파열편에 의해서 심한 자극을 생기는 경우에는 내시경 치료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내시경 치료. 그러니까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선생님? 그렇습니다. 네. 어떤 수술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네. 무릎 관절은 최근 거의 대부분의 수술이 관절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직접 보면서 수술을 하신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최소한의 절개, 1cm 미만의 절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해서 반월상 연골 파열이라든지 다양한 질환을 최소 침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네. 대개는 이제 1cm 미만의 상처를 2개에서 3개 정도 만들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통증이 별로 없고 회복이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화면으로도 봤지만 그러니까 직접 보면서 1cm 미만의 굉장히 작은 구멍으로 그걸 네. 통해서 수술을 하는데 수술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수술 시간은 질환마다 좀 다양하게 되는데요. 간단한 반월상 연골 질환 같은 경우에는 부분 절제술을 주로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네. 20분에서 30분 내로 굉장히 수술 시간이 짧고 하지만 파열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무릎 통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원인과 그 치료법까지 오늘 자세하게 준비해 놓고 있는데요. 자, 전화와 문자 참여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318-6575 서울 전화 02-318-6575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세요. 자, 문자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하나 확인해 보고요. 상담해 드리죠. 9244님의 문자 보겠습니다. 축구를 하다 무릎을 다친 이후로 공을 3개 차거나 갑자기 방향을 바꾸면 무릎 통증으로 다리를 쭉 펴지 못합니다. 십자인대 파열이 의심된다고 하던데 그럼 수술하는 건가요? 재활까지는 치료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젊은 남성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축구하다가 무릎, 그러니까 뭐 꼭 축구뿐만 아니라 스포츠하다가 십자인대 파열되는 경우는 좀 흔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선 환자분이 십자인대 파열이 맞다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십자인대는 무릎이 앞뒤로 움직이지 않게끔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인대입니다. 전방 십자인대는 무릎이 앞쪽으로 빠지지 않게끔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후방 십자인대는 무릎 뒤쪽으로 빠지지 않게끔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십자인대 손상을 방치할 경우는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고요. 전방 십자인대나 후방 십자인대가 부분 파열이 되었을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측부인대 파열과 같이 적절한 기부스 고정과 보조기 치료를 통해서 회복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후방 십자인대가 완전 파열된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비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시행하고 있고 수술을 하지 않고도 회복되는 경우를 많이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방 십자인대가 심하게 파열되었다든지 아니면 동반된 연골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고 이런 경우에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수술을 받는다고 한다면 네. 재활까지 완전하게 좀 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때까지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네. 재활 치료는 대개 초기에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하고 보조기를 착용하는 기간이 약 2개월 정도 되겠고 네. 한 3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일상생활에는 큰 무리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꾸준한 근력 운동을 통해서 관절 기능을 회복을 하시게 되면 최소한 한 6개월 정도의 재활 기간을 거치고 나면 스포츠 활동까지도 되게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는요, 원장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퇴행성 관절염이 아닌가 의심하시기도 하고 실제로 환자도 계속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이 퇴행성 관절염이 어떤 질환인가요? 네.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은 무릎 관절의 뼈 표면을 덮고 있는 연골의 점진적인 손상이나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관절을 이루는 뼈와 근육, 인대 등의 염증 반응과 손상이 일어나서 통증이 생기는 질환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이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너무 많이 써서 그때부터 좀 닳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그렇습니다. 달아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어르신들 보면 관절염 약을 드시고요. 정말 아프다 싶으시면 물리치료 가끔 뭐 받으시고 이렇게 좀 유지를 하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이런 방법으로도 좀 호전이 가능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절염 초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비수술적 치료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증상 호전되는데 크게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치료들을 꾸준히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체중을 좀 줄여주시는 겁니다. 네. 체중 감량을 하시게 되면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관절염 예방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리 근력 운동이나 무릎에 하중이 가지지 않는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면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예방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비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초기일 경우에는 많이 좀 도움이 되고요. 네. 그러면 좀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이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비수술적인 치료들을 꾸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서 연골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방치할 경우에 이른 나이에 관절염이 심해지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관절염이 심하게 진행되어서 통증이 너무 심하고 일상생활이 힘든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도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까지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무릎 통증에 대해서 저희 오늘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화 주시고요.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는데요. 02-318-6575, 318-6575번이고요. 문자는 샵 누르시고요. 3772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원장님, 수술적인 치료에도 종류가 있을까요, 혹시? 네, 그렇습니다. 수술적인 치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네. 관절염 초기에는 앞서 반월상 연골 질환에서 말씀드렸던 관절 내시경을 이용한 치료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에는 O자 다리를 교정해주는 수술이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최근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기세포나 연골세포 등을 이용한 연골 재생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절염이 너무 많이 심해진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술적인 치료에도 진행 정도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데 먼저 관절염 초기에는 내시경을 이용한 치료를 한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건 어떤 수술 방법인가요? 네. 관절 내시경을 이용한 치료는 관절염 초기에 대부분 시행할 수 있는 치료입니다. 네. 대표적인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퇴행성 관절염에서 동반될 수 있는 반월상 연골의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관절염이 조금 진행되어 있는 환자에서 퇴행성 반월상 연골 파열이 증상을 심하게 일으키는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파열된 부분을 제거함으로써 증상을 크게 호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네. 또 있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무릎이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하게 되면
뼈 조각이나 연골 조각이 무릎 안을 돌아다니면서 증상을 심하게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돌아다니는 뼈 조각이나 연골 조각을 제거함으로써 증상을 많이 호전시킬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체 제거술이고요. 네, 또 뭐가 그렇습니다.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세 천공술이라는 수술이 있습니다. 이 수술은 비교적 나이가 60세 이하 젊은 환자에서 연골 결손의 크기가 크지 않은 경우에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특수한 기구를 이용해서 연골이 없는 부위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주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골수에서부터 피가 흘러나와서 이 구멍을 통해서 피가 흘러나오게 되는데 그 피에는 줄기세포가 포함이 돼 있어서 줄기세포가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는 수술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수술 방법은 나이가 많거나 관절 연골 결손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주로 초기 환자에게 진행을 하는 방법입니다. 관절 내시경을 이용한 치료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 유리체 제거술, 미세 천공술까지 설명을 해주셨고요. 장단점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자, 다양한 치료법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화 주시고요. 문자 남겨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립니다. 자, 02318-6575 서울전화 02318-6575번이고요. 문자는 샵 누르시고요. 3772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 상담 하나 진행해 드리죠. 보겠습니다. 0132님의 문자 보죠. 어머니가 59세이신데 퇴행성 관절염으로 장시간 걸으시면 무릎이 퉁퉁 붓고 힘들어하십니다. 수술을 하더라도 크게 효과를 보신 분들이 주변에 없다면서 수술을 미루시는데 계속 증상이 악화될까 봐 걱정입니다. 간단한 수술로 효과 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이런 어머니를 가진 우리 자녀분의 마음 너무 알 것 같아요. 좀 적극적인 치료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수술은 극구 거부를 하시는 우리 어머님들 있단 말이죠. 어떤 도움 필요할까요? 먼저 우선은 어머니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이 꽤 있으실 것 같고요.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진행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비수술적인 치료로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꾸준히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근데 이렇게 비수술적인 치료를 꾸준히 한 경우에도 통증이 지속되면 관절염 초기의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 치료로서 많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 나이가 59세이시고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으셨다고 하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된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인공관절 수술이라든지 큰 수술 하시기에는 아직 좀 젊으시기 때문에 뒤에서 소개해드릴 O자 다리 교정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 재생 수술 같은 것도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수술로서 크게 효과를 거두기는 크게 힘든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네. 그런 것은 이제 관절염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을 이용한 치료가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간단한 수술로 큰 효과를 보시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병원에 방문하시면은 좀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고 그리고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O자다리 교정술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네.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이건 어떤 방법입니까? 네.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이제 진행하게 되면 O자 다리 변형, 내반 변형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변형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반 변형이 심해지게 되면 O자 다리가 심해지게 되면 체중이 무릎의 안쪽 연골에 집중이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림에서 체중이 보시는 나오네요. 것처럼 네. 왼쪽에 보시면은 O자 다리가 심하신 분이 있는데요. 빨간 선으로 표시한 것이 체중이 부하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O자 다리가 심하신 분들은 이렇게 안쪽에 체중이 집중되기 때문에 이것을 교정해주는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뼈를 교정해서 O자 다리를 교정하게 되면 체중이 건강한 연골, 바깥쪽 연골로 이동하게 되고 이것만으로도 우측에 보이는 내시경 사진처럼 별다른 처치를 안 해도 관절 연골이 회복이 되고 통증이 많이 좋아지는 경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진행이 된 경우에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진행이 됐을 때 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사실 초기 병원을 찾으시는 경우보다는 좀 진행이 된 경우에 찾으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보시면? 네, 그렇습니다. 관절염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 병원을 늦게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 네. 앞서 말씀드린 옷자다리 교정 수술 외에도 최근 줄기세포 그리고 본인의 연골세포를 배양해서 연골 재생하는 치료들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의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네. 또는 다른 사람의 제대열 줄기세포 치료제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본인 연골세포를 배양해서 치료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연골 재생 치료는 인공관절 시행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젊고 크기가 큰 연골 결손을 가진 환자분들에게서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또한 연골 결손은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반월상 연골이라든지 십자인대라든지 다른 무릎 내 구조물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이런 경우에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네. 관절염이 심하게 진행된 말기의 관절염에 대해서는 네. 위에 말씀드린 이런 연골 재생 치료들이 큰 효과를 못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아직은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게 제한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말기로 갈수록 인공관절 치환술을 또 사용한다는 점까지 앞서서 말씀해 주셨는데 나중에 시간이 좀 더 허락이 되면 인공관절 치환술까지 자세하게 나와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수술은 혹시 재발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염려를 좀 많이 하시거든요. 수술 후의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장부의 그렇습니다.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수술 후 관리는 이제 무릎 관절 통증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 습관 중에 나쁜 자세를 피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오래 구부리고 있거나 무릎을 쪼그리고 있는 자세를 자주 하시게 되면 관절 연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인공관절 수술하신 이후에도 인공관절 수술이 빨리 닳게 되는 현상을 경험하시게 되게 됩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렸는데 체중 조절이 가장 또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체중 조절을 하셔야지 무릎에 가는 부담을 많이 줄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적절한 유산소 운동을 적절하게 해주시는 것이 관절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키고 관절 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무릎 통증 그 원인 치료법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신 분은요. 관절 분야 전문의 정재호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건강 아이콘 36.5 다음 주에도 이 시간 이어드릴 텐데요. 전화, 문자 통한 참여 가능하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독감주의보도 내린 상태인데요. 독감 예방주사 미리미리 맞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 건강한 정보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